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도연의 눈이 떠졌다. 몸이 기계처럼 반응했다. 15년째 반복하는 루틴이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이어졌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42살 남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눈과 주름이 깊어졌고 턱선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깨는 늘 짐을 나르느라 앞으로 굽어 있었다. 침실로 돌아가니 서영이 깊게 잠들어 있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여전히 예뻤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없었다. 도연이 집에 들어올 때는 서영이 잠든 후였고, 서영이 일어날 때는 도연이 이미 나간 후였다. 다녀올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서영은 듣지 못했다. 늘 그랬다. 트럭에 올라탔다. 조수석과 뒷자리에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오늘도 200개가 넘는 택배를 배송해야 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첫 번째 배송지 주소를 입력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었다. 15층까지 박스 10개를 나눠서 날라야 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택배입니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도연에게는 하루 중 몇 안 되는 대화였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집에서는 아내와 제대로 말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다. 두 번째 배송지로 향했다. 오피스텔이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주차가 어려웠다. 골목길이 좁아서 트럭을 세우기 힘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편의점 앞에 트럭을 세웠다. 삼각김밥과 아메리카노를 샀다. 늘 먹는 점심이었다. 트럭 안에서 혼자 먹었다. 스마트폰을 봤다. 서영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예전에는 가끔 점심 먹으라는 메시지라도 왔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었다.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초기만 해도 달랐다. 서영은 도연이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줬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주말에는 데이트도 자주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졌다. 도연은 더 늦게 들어가게 됐고 서영은 더 일찍 잠들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없어졌다. 오후 배송을 계속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각이 많아졌다. 서영이 요즘 뭘 하며 지내는지 궁금했다. 예전에는 저녁에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마지막 배송을 끝냈다. 트럭을 회사에 반납하고 자가용으로 갈아탔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다. 집에 가도 아내와 나눌 대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서영이 깨어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어. 응. 서영의 대답이 짧았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도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저녁은 먹었어? 응. 자기 거도 냉장고에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혼자 먹었다. 서영은 계속 스마트폰만 봤다.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먼저 씻을게.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내와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는 결혼 생활이 의미가 있을까? 침대에 누웠다. 서영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아내의 얼굴을 비췄다. 도연은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택배를 배송하고 늦게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는 일상. 아내와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관계. 도연은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언제부터 아내와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피로에 지친 몸이 잠들어갈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 그런데 최근 들어 서영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어느 날 저녁 서영이 말했다.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래. 좋겠네. 도연은 반가웠다. 서영이 집에만 있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늦을 수도 있어. 먼저 자도 돼.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서영이 화장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다. 립스틱도 진하게 발랐고 향수도 뿌렸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다. 다녀올게. 서영이 나가고 나서 도연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들었다. 새벽에 깨어보니 서영이 돌아와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 후로 서영의 외출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다. 동창회도 있고 동네 주부 모임도 있다고 했다. 요즘 활발하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서영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화장도 자주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도연은 아내가 밝아진 게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서영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웃음을 지었다.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친구야. 재미있는 얘기해서. 서영의 대답이 자연스러웠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일찍 들어왔다. 서영이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오자 급하게 화면을 가렸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찍 끝났어. 서영의 표정이 당황한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테이블에 놓았다. 저녁 준비할게. 서영이 부엌으로 갔다. 도연은 이상했다. 왜 급하게 폰을 가렸을까? 무슨 메시지를 보고 있었을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도연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서영의 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잠깐 떴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발신자 이름은 우진이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다. 서영의 친구 중에 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여보, 우진이라는 친구 있어?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우진. 왜? 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까 메시지 온 것 같던데. 아, 그 친구. 동창이야.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 남자야? 응. 대학교 동창? 도연은 불편했다. 왜 남자 동창과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연락 왔어. 반가워서 답장했지. 서영의 설명이 자연스러웠지만 도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서영은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서 보고 있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서영을 유심히 관찰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는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친구들 만나? 응. 우진이도 같이 만나기로 했어. 서영이 또 화장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썼다. 새로 산 립스틱을 발랐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다. 도연은 불안했다. 아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늦지 않게 들어와. 알겠어. 서영이 나간 후 도연은 집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서영 생각이 났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친구들과 만난 걸까? 밤 11시가 넘어서 서영이 돌아왔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술 마셨어? 조금.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 했어. 서영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더 들뜬 것 같았다.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 서영이 샤워를 하러 갔다. 도연은 아내의 가방을 봤다.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이었다. 가방 안에는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과 향수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서영이 잠든 후 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최근 아내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 외출이 잦아졌고 화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더 자주 봤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다. 그냥 친구들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도연은 스스로를 달랬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주가 더 지났다. 서영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갔다. 동창회, 주부 모임, 친구 만남 등 이유는 다양했다. 도연은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그렇게 만날 친구가 많았나 싶었다. 결혼 전에는 친구가 별로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어디 가?
백화점 가려고. 친구랑 쇼핑하기로 했어. 서영이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스커트도 짧은 걸로 골랐다. 화장도 진하게 했다. 몇 시에 들어와? 저녁 때쯤? 알겠어. 도연은 출근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서영 생각이 났다. 정말 쇼핑을 하러 간 걸까? 혹시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에 서영에게 전화했다. 뭐 해? 쇼핑 중이야. 왜? 그냥. 점심은 먹었어? 응. 친구랑 같이 먹었어. 전화 너머로 카페 같은 곳의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음악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 정말 쇼핑몰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저녁에 봐. 응. 도연은 안심했다. 괜한 의심이었던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서영이 돌아왔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뭐 샀어? 옷이랑 화장품. 서영이 산 것들을 보여줬다. 예쁜 원피스와 립스틱, 향수였다. 모두 평소보다 화려한 것들이었다. 요즘 쇼핑을 자주 하네. 가끔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영수증을 보니 결제 시간이 오전 11시였다. 그런데 서영은 오후까지 쇼핑했다고 했다. 그럼 오후에는 뭘 했을까? 쇼핑 오래 했네. 응. 이것저것 보느라. 서영의 대답이 어색했다. 시선도 피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도연이 일찍 들어왔는데 서영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 갔다 왔어. 그런데 서영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평소에 쓰던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다. 남자 향수 같았다. 향수 바꿨어? 응? 아니야. 서영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냄새가 다른 것 같은데. 친구가 뿌린 향수 냄새인가 봐.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도연은 의심스러웠다. 마트에 갔는데 왜 친구 향수 냄새가 날까? 그날 밤 도연은 서영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다. 서영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다음 날 도연은 일을 일찍 끝내고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 혹시 서영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오후 3시쯤 카페 앞을 지나는데 서영이 보였다.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다.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저 남자가 누구일까? 우진일까? 정말 그냥 친구일까? 서영이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웃으며 뭔가 얘기했다. 친구 사이의 스킨십이라고 하기엔 너무 친밀해 보였다. 도연은 숨어서 지켜봤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다. 남자가 서영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서영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이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서영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다. 저녁 7시에 서영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일찍 왔네. 응. 저녁 뭐 먹을까? 서영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뭐 했어? 도연이 물었다.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었어. 남자친구도 있었어? 서영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왜 그래? 그냥. 우진이도 왔었어. 다 같이 만났어. 서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도연이 본 건 단둘이 만나는 모습이었다. 그래.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이 섰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서영은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처럼.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이상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도연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3주가 더 지났다. 도연은 서영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다. 일을 일찍 끝내고 아내의 뒤를 따라다녔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다. 서영은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우진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있었다. 성우라는 남자와 민재라는 남자.
서영은 이 세 남자와 돌아가며 만나고 있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서영과 우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 시내의 고급 호텔이었다. 두 사람이 로비에서 키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불륜이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서영은 저녁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도연은 술을 마셨다. 화가 났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다녀왔어. 서영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샤워를 하고 나온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피부가 윤기 있어 보였고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오늘 늦었네. 친구들이랑 얘기가 길어졌어. 또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참을 수 없었다. 호텔에서? 서영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오늘 호텔 가지 않았어? 무슨 호텔? 카페에서 만났는데. 서영이 당당하게 거짓말했다. 도연은 직접 봤는데도 부인하고 있었다. 그래.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증거를 모으는 일만 남았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사설 탐정을 알아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여러 업체를 찾아봤다. 평점이 좋고 가격이 적당한 곳을 골랐다. 아내 뒤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의심을 하고 계신가요? 불륜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였다. 비용과 기간을 설명해줬다. 도연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부인이 3명의 남자와 교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다. 서영이 우진, 성우, 민재와 각각 만나는 모습들이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 출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호텔 CCTV 사진도 있었다. 서영이 세 남자와 각각 다른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들이었다. 도연은 분노했다. 아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 남자들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며칠 후에 신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우진은 사기꾼이었다. 여러 여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전과자였다. 데이트 앱을 통해 외로운 기혼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다. 성우는 기혼자였다. 아내와 아이가 있으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자영업자라고 거짓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원이었다. 민재는 백수였다. 직장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었다. 도박 빚도 있었다. 부인이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도연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영이 우진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은행에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인이 최근 2달 동안 적금을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얼마나요? 총 800만 원 정도입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 뻔했다. 우진이라는 자가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탐정이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서영이 우진과 만나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도연의 혈압이 올랐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있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도연은 끝까지 알고 싶었다. 아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빠져 있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서영이 화장을 하고 있었다. 또 나가? 응.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일이네. 왜? 안 돼? 서영이 짜증을 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와. 서영이 나간 후 도연은 아내의 화장대를 뒤져봤다. 새로 산 화장품들이 가득했다. 모두 비싼 브랜드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뻔했다. 서영의 옷장도 확인해봤다. 새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섹시한 옷들이었다. 짧은 치마와 몸에 붙는 블라우스들. 도연은 분노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위해 예쁘게 꾸미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걸어놨을까? 밤 11시에 서영이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서영이 짧게 대답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다음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제 부인이 우진과 만났는데 다툰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진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부인이 거절하자 우진이 화를 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다. 이번에는 1천만 원이 필요해요. 우진의 목소리였다. 그렇게 큰 돈은 어려워. 서영의 목소리였다.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하지만 다른 여자들은 더 많이 줘요. 당신만 이런 식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시간을 좀 줘. 일주일만 기다릴게. 그때까지 준비 안 되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녹음이 끝났다. 도연은 분노했다. 저 사기꾼이 아내를 협박하고 있었다. 성호와 민재는 어떤가요? 성호는 단순한 불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민재는 부인에게 진짜 감정이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 호텔 출입 기록, 대화 녹음, 사진들. 모든 게 명확했다. 도연은 결심했다. 이제 그만 지켜볼 때가 지났다. 복수할 시간이었다. 탐정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아내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도 서영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로 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했다. 어디가? 우진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 서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다. 아니,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오빠? 친한 오빠야. 나보다 3살 많거든. 도연은 속이 뒤틀렸다. 바람 피우는 상대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언제 들어와? 늦을 수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얘기. 1천만 원 달라는 얘기겠지.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알겠어. 서영이 나간 후 도연은 탐정에게 전화했다. 오늘도 미행해 주세요. 중요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일을 나갔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아내가 사기꾼에게 돈을 줄 생각을 하니 속이 타들어갔다. 점심시간에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다. 부인이 은행에 들렀습니다. 큰 돈을 인출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제 우진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도연은 화가 났다. 결국 그 사기꾼에게 돈을 주는구나. 오후에 또 연락이 왔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호텔이네요. 사진 찍어주세요. 네. 저녁이 되어서야 서영이 집에 돌아왔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어떻게 됐어? 도연이 물었다. 뭐가? 중요한 얘기 말이야. 아, 그거? 별거 아니었어. 서영이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하는 게 뻔했다. 그날 밤 탐정에게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부인이 1천만 원을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사진도 같이 왔다. 호텔 카페에서 서영이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그 후 호텔 방으로 올라갔고 3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아내가 가족 돈을 사기꾼에게 갖다 바치고 몸까지 허락했다. 우진의 신상 정보는 더 확인됐나요? 네. 실명은 정우진이고 35세입니다. 사기 전과 산범에 현재도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다른 기혼 여성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입니다.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도연은 소름이 돋았다. 저런 위험한 인간과 아내가 만나고 있었다. 성호와 민재 정보도 더 확인해 주세요. 성호는 박성호 37세입니다. 기혼자이고 아내와 7살 딸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민재는요? 최민재 33세입니다. 백수가 맞고 도박 빚이 500만 원 있습니다. 부인에게는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었다. 그런 인간들과 아내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도연이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사진, 녹음, 호텔 출입 기록, 금전거래 내역.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상간남들은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진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도 고발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도연은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모든 사실을 한 번에 폭로해서 아내와 그 남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다. 집에 돌아가니 서영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누구 만나? 성우 오빠. 또 오빠였다. 도연은 웃음이 나왔다. 기혼자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재미있겠네. 응?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와. 서영이 나간 후 도연은 계획을 세웠다. 이제 충분히 기다렸다. 복수할 시간이었다. 탐정에게 전화했다.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주세요.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아내와 그 남자들이 함께 있는 결정적 증거. 그리고 우진이 다시 돈을 요구하는 장면. 알겠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에게도 연락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해주세요. 곧 모든 걸 진행할 겁니다.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일주일 안에요. 도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5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아내와 그 남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도연의 복수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었다. 탐정을 통해 오늘 서영이 우진과 만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우진이 또다시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탐정이 전화로 말했다. 우진이 부인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못 구해오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했어요. 장소는 어디인가요? 시내 그랜드 호텔입니다.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도연은 변호사와 경찰에게 연락했다. 사기 혐의로 우진을 현행범 체포하는 계획이었다. 준비됐습니다. 경찰도 대기 중이에요.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오전에 서영이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언니, 급한 일이 생겼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2천만 원이야. 정말 급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거절하는 모습이었다. 엄마, 나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친정에 전화했다. 투자 기회가 생겨서 돈이 필요해. 2천만 원만. 서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모든 대화를 들었다. 아내가 온갖 거짓말을 하며 돈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다. 결국 서영은 집안의 비상금과 친정에서 빌린 돈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마련했다.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어. 점심을 먹으며 서영이 말했다. 그래. 응. 투자 관련해서. 또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 서영이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다. 가방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도연도 곧바로 집을 나섰다. 탐정과 변호사, 경찰과 함께 호텔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 그랜드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경찰은 사복을 입고 곳곳에 배치됐다. 탐정은 카메라를 준비했다. 3시 정각. 서영이 호텔에 도착했다. 우진도 곧 나타났다. 두 사람이 로비에서 만났다. 돈 가져왔어? 우진이 첫마디로 물었다. 응. 힘들게 구했어. 서영이 가방을 건넸다. 우진이 확인했다. 잘했어. 이제 위로 올라가자.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10층으로 올라갔다. 도연과 경찰도 다른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복도에서 대기했다. 1시간 후 우진과 서영이 방에서 나왔다. 우진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2천만 원이 든 가방이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우진이 서영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이었다. 경찰입니다. 정우진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나타났다. 우진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뭐 하는 거야? 정우진 씨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우진이 당황했다. 사기? 무슨 사기?
기혼 여성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연이 나타났다. 서영이 남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도연이 우진에게 인사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속여서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군요. 우진이 도연을 쳐다봤다. 상황을 파악했다. 이건 합의된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 2억 원 결혼 사기 전과 삼범이신 분이 무슨 합의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서영아, 도연이 아내를 불렀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서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사기 전과자야. 너 같은 기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그럴 리가. 경찰서 가서 확인해봐. 우진이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서영아, 나 정말 사랑했어. 이것도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어.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었다. 복도에 도연과 서영만 남았다. 집에 가자. 도연이 말했다. 여보, 설명할게. 집에 가서 해. 두 사람이 호텔을 나왔다. 서영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차 안에서 서영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우진뿐만 아니라 성우와 민재까지.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머지도 다 밝혀낼 거야. 서영이 더 크게 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에 도착했다. 서영은 소파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다. 도연은 서재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다. 이걸 봐. 탁자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렸다. 지난 2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다. 서영이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자신이 우진과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세 번째 페이지에는 돈을 건네는 사진. 어떡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달 동안 뒤를 밟았어.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우진뿐만 아니라 성호, 민재까지 다 알고 있어. 서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성호는 박성호 37세 기혼자야. 아내와 딸이 있는데 너한테는 자영업자라고 거짓말했지. 페이지를 넘겼다. 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민재는 최민재 33세 백수야.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도박빚까지 있어. 민재와의 사진들도 있었다. 모든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다. 3명과 동시에 불륜을 했구나.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여보, 설명할게.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만. 그만해. 도연이 손을 들었다. 15년 동안 너 하나만 믿고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이 집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벌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끝나는 거야?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준비 다 끝났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 당연하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 있어? 서영이 더 크게 울었다. 그리고 우진은 오늘 구속됐어. 사기죄로. 그럴 리가. 전과 삼범이야. 너 같은 기혼 여성을 전문으로 속이는 사기꾼이었어.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우진이 체포됐다는 기사였다. 성호한테는 내일 위자료 소송 들어가. 위자료? 당연하지. 남의 아내 꼬드긴 죄값을 치러야지.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해? 그건 걔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상관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민재는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형사 고발만 할 거야. 형사고발. 기혼자인 줄 알고도 유혹한 죄가 있어. 서영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너 도연이 이혼 소송 서류를 내밀었다. 위자료는 못 받을 거야.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만. 여보, 제발. 이 집도 내 명이야. 나가서 살 곳 알아서 구해. 어디서 살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15년 동안 집 생각만 해서 일해서 장만한 내 집이야. 전화벨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였다. 네, 변호사님. 네, 우진 구속됐습니다. 성호 위자료 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통화를 끝내고 서영을 다시 봤다. 내일부터 법적 절차 시작될 거야.
여보, 다시 한 번만. 기회는 15년 동안 매일 있었어.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봤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넌 매일 핸드폰만 봤어. 다른 남자들한테 빠져서.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서 다른 남자 3명과 잤어? 서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심심해서 가족 돈 2천만 원을 사기꾼한테 갖다 바쳤어?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끝났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 분리 거주할 거야. 짐 정리해서 나가. 어디서 살라고. 친정이든 어디든 알아서 해. 친정에는 뭐라고 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바람 피우다 걸렸다고. 서영이 절규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밖에서 서영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 만에 끝났다. 아내의 배신으로 3개월 후 법정에 섰다. 이혼 소송 최종 변론기일이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복수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혼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말했다. 서영은 피고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초췌해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서영을 보았다. 피고 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영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혼을 인용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도연은 승리했다. 법정을 나서며 서영이 뒤쫓아왔다.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끝났어. 이제 남남이야. 도연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한편 우진의 재판도 있었다. 사기죄로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 정우진은 다수의 기혼 여성을 상대로 허위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다. 피해 금액만 총 3억 원에 달합니다. 우진은 구치소 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예전에 세련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정우진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우진이 무너져 내렸다. 청우의 상간남 소송도 진행됐다. 도연이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 박성호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청우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서 있었다. 아내와 딸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의 아내분도 계시는군요. 판사가 말했다. 가정이 있으면서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청우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7살 딸이 엄마를 붙잡고 울었다. 청우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 민재는 형사 고발됐다. 혼인 방해죄였다. 피고인 최민재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유혹행위를 했습니다. 민재는 변변한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 게다가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민재에게는 벌금도 큰 부담이었다. 도박기까지 있어서 파산 위기였다. 모든 재판이 끝났다. 도연의 완승이었다. 6개월 후 도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다. 이제 새 시작이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헬스장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다. 회사 동료들도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형님,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혼자 사니까 자유롭더라. 실제로 도연은 행복했다. 더 이상 늦게 들어가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내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영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려고? 모르겠어요. 서영은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15년 동안 집에만 있던 터라 쉽지 않았다. 위자료 5천만 원도 갚아야 했다. 분할로 갚기로 했지만 부담이 컸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다. 우진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성호가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 민재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내가 뭘 한 거지? 거울을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다. 불륜으로 이혼한 여자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서영이 엄마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들었어?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했대. 에이, 설마. 진짜야. 남자가 여러 명이었다던데. 서영은 외출하기도 힘들어졌다. 1년 후, 도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 35세 이혼녀로 아이가 하나 있었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인사가 시작됐다.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다.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어요. 저도 그래요. 동병상련이었다.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여러 남자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조금씩 가까워졌다. 몇 달 후 연인이 됐다. 도연은 오랜만에 진짜 사랑을 느꼈다.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갔다. 2년 후, 도연과 새 연인은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당연하죠. 도연은 진짜 행복을 찾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다. 새 아내는 도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도와줬다. 의부자들도 도연을 좋아했다.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아빠, 축구 가르쳐줘요. 그래, 주말에 가자. 도연은 아버지가 되는 기쁨도 알았다. 한편 서영은 여전히 혼자였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혼 사유가 뭐세요? 그게 말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불륜 때문이라고 할 수 없었다. 결국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서 관계가 끝나곤 했다. 일자리도 겨우 구했다. 마트 계산원이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보냈다. 예전에 전업주부로 편안하게 지내던 때가 그리웠다. 밤에 혼자 원룸에 돌아가면 외로웠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다. 스마트폰을 봤다. 예전에 설치했던 데이트 앱이 아직 있었다. 삭제하려다가 멈췄다. 다시 한번.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다. 그 앱 때문에 모든 게 망했는데. 앱을 삭제했다. 더 이상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3년 후, 도연의 새 가정은 더욱 화목했다. 새 아이도 태어났다. 아빠 왔어요. 의부자들이 달려와서 안겼다. 우리 아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새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나왔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도연은 진짜 가정의 행복을 느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이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예전에 서영과는 할 수 없었던 대화들이었다. 내일 가족 나들이 갈까? 좋아요. 형아도 가고 싶어? 네, 아빠. 도연은 감사했다. 서영의 배신이 있었기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서영은 여전히 혼자였다. 40대가 되면서 재혼은 더욱 어려워졌다. 마트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도연을 봤다. 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예전에 자신과 있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서영은 숨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버린 행복을 다른 여자가 가져간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서 울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5년 후, 도연은 택배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했다. 새 아내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승진 축하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열심히 한 거죠. 도연은 정말 행복했다.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했다. 아이들도 잘 자랐다. 의부자들은 중학생이 됐고, 둘째는 유치원에 다녔다. 아빠,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예요. 뭐가? 열심히 일하는 아빠요. 도연은 뿌듯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있었다. 서영은 여전히 혼자였다. 마트 일을 5년째 하고 있었다. 몸도 많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다. 혼자 사는 외로움과 후회가 병을 키웠다. 가족은 없으세요? 의사가 물었다. 없어요. 혼자 사시기엔 건강관리가 어려우실 텐데.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가서 약을 먹으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도연과 잘 지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아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걸 자신이 망쳤다. 그때 왜 그런 앱을 설치했을까? 모든 게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 외로움이라는 핑계로 다른 남자들에게 빠졌고 가정을 파괴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10년 후, 도연은 택배회사 지점장이 됐다. 새 아내와 함께 작은 사업도 시작했다. 아이들도 다 자랐다. 의부자들은 대학생이 됐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됐다. 아빠, 감사해요. 의부자들이 말했다. 뭐가?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줘서요. 도연은 감동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야.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도연은 만족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 서영은 50세가 됐다. 여전히 혼자였다.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혼자 늙어가는구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다. 동년배 친구들은 모두 가정이 있었다. 손자 손녀도 있어서 행복해 보였다. 서영만 혼자였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게 공허했다. 결국 서영은 혼자 쓸쓸히 늙어갔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며, 반면 도연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맞았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은 언제나 사랑을 잃은 자의 몫이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교훈이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